엉망으로 나왔죠. 영업적자가 4,200억. 아니 그런데 왜 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우한 폐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느냐?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최근에 이 우한 폐렴 이슈가 이 증시 전부를 다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세하게 일어난 변화, 이 변화를 놓치기 십상인데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60개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작년 실적 내지는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실적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우한 폐렴 이슈가 만약에 빨리 거친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의 시선이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종목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런데 실적이 안 나온 그런 기업, 그냥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조 원의 적자를 낸 그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그런 종목들 가운데서도 주가가 오르는 그런 요상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니 왜 이 LG 디스플레이가 어닝 쇼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자산 손상 차손이라고 해서 1조 6천억 원의 손실을 인식을 했는데, 자, 이런 것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장문의 그런 글을 적어주셔서 제가 딱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은 투자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왜 이 LG 디스플레이는 수조 원에 달하는 어닝 쇼크,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외부 환경 요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지, 아니 이게 무슨 테마주인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지난주 금요일에 두 가지 실적 공시를 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두 번째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 자, 첫 번째 거는 뭐냐면은 지난해 연간 실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지난해 4분기 실적입니다. 자, 결산기, 12월 결산 법인의 결산기만 되면은 이 실적 공시가 원래는 잠정 공시 하나만 나오는데 이 대규모 손익구조 변동 공시까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제출 기간은 언제냐면은 그 분기, 반기가 마감한 이후로 45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45일 이내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끝나자마자 1일, 2일, 3일 이렇게 빨리 제출한 기업은 없고 거의 한 90%가 44일 내지는 45일, D 플러스 44일, 45일에 다 제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간 한 해를 다 결산해서 마감해서 제출을 하는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가 끝나고 90일 이내까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달리 말하면은 이 기업의 경영 상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투자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 결산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알려주는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기가 끝나고 빨리 가결산을 해봤는데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변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실적이 확인된 즉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법인이기 때문에 자, 15% 이상 변동이 되면은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자, 매출액은 사실 전년 동기와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은 영업적자가 1조 3,5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적자는 무려 2조 8,700억, 거의 3조에 달하는 그런 적자를 냈습니다. 자, 4분기 실적 한번 볼게요.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8% 줄었고, 자, 영업적자가 4,218억, 전년 동기는 흑자를 냈었죠. 자, 그리고 순이익 적자가 1조 8천억, 작년 4분기에 엄청 까먹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과연 지난해 연간 실적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중요할까요? 자, 답은 지난해 4분기 실적입니다. 왜냐면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이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4분기 실적, 이 4분기 실적만 따끈따끈한 실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연간을 통째로 보는 것보다 작년 4분기, 이 4분기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주가는 반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4분기가 엉망으로 나왔죠. 영업적자가 4,200억. 아니, 그런데 왜 이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우한 폐렴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느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죠. 사실 이거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증권가의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그 예상치를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증권사들이 예상한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6,400억이었어요. 즉 LG 디스플레이가 발표한 이 잠정 실적이 증권가가 예상한 그 예상치보다 2천억 원 정도 더 높게 났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를 만한 그런 요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간 실적 공시, 대규모 손익구조 변동 공시에서 이 실적이 나온 배경,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산업 내 경쟁 심화 및 연간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으로 영업이익 적자를 전환했습니다. 총 1조 6천억 규모의 자산 손상이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당기 순손실이 확대가 됐다. 아까 영업적자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 정도였었는데 순이익 적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조에 달했거든요. 자, 그 중에 대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자산 손상이다. 영양 부분을 보면은 자산 손상에 의해 순손실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됐지만 이는 현금 지출이 없는 장부상 자산 감액으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오히려 미래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축소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1조 6천억 원 적자를 내놓고서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신차를 한 5천억 주고 샀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거를 10년 동안 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소비재죠. 매년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즉 이걸 보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자, 10년을 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년 한 500만 원씩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부에 신차를 구입할 때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으니까 5천만 원 써놓고 1년, 2년, 3년, 4년 매년 500만 원씩 자동차의 가치를 마이너스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장부에는 자동차의 가치가 2,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5년 정도 탔으니까 이제 중고차로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요즘 잘 나가는 어플리케이션 헤이 딜러를 딱 켜서 내 차의 중고차 시세를 알아봤어요. 아니 그런데 내가 팔기 직전에 이 자동차가 갑자기 불이 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막 자동차를 막 몰면은 막 갑자기 막 엔진 그쪽에서 막 불이 나고. 그래서 이 중고차 가격이 똥값이 됐다. 그래서 원래는 2,500만 원에 팔 수 있었던 중고차인데 막상 지금 시세를 보니까 1,500만 원밖에 안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냐? 2,500만 원짜리가 1,500만 원이 됐으니,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장부에서 2,500만 원으로 적는 것이 아니라 1,500만 원으로 적어버려야겠죠. 즉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더 반영을 시켜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자산 손상입니다. 즉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던 공장 라인 중에 이걸 가지고 도저히 수익성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감가상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을 많이 반영을 처리를 해서 이 공장의 값어치가 별로 없다. 자, 거기에 무려 1조 6천억 원의 비용을 때려버린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무엇이냐? 실제로 비용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장부에 적혀 있는 그 유형 자산, 공장의 가치를 그냥 깎아내린 것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손실 처리한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투자 관점에선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있느냐? 바로 빅베스. 빅베스가 뭐냐면은 잠재적인 손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 기업이 뭔가 CEO가 바뀌거나 최대 주주가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탈바꿈 되기에 앞서서 보통 이렇게 잠재적인 손실 규모를 떨쳐버립니다. 그게 뭐 재고가 될 수 있고 LG 디스플레이처럼 이렇게 유형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순식간에 반영을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빅베스다. 즉 이렇게 된다면은 장부가 상당히 깔끔해진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공시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미래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축소한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 자, 기업은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첫 번째가 바로 스노우볼. 꾸준히 그냥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스노우볼 같은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를 타는 기업, 즉 경기에 민감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가 경기 민감형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실적 차트를 보시면은 매출액과 이익이 상당히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급증을 하고요. 그 반대 상황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급락을 합니다. 자, 지금이 바로 LG 디스플레이 업황이 가장 안 좋을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익이 들쑥날쑥한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냐면은 PBR로 합니다. 바로 장부 가치.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의 지난 5년간의 이 PBR 차트를 보면은 한때는 자산 가치의 1배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더니 급기야 지금 자산 가치의 한 0.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LG 디스플레이가 망하지만 않는다, 언젠간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상 장부 가치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의 분기 영업이익 차트입니다. 작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이 영업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됐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예상하기를 작년 4분기 역시 영업 적자 규모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영업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된 것이 아니라 3분기가 거의 비슷하거나 소폭 줄었습니다. 자, 달리 말하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은 역대 가장 싼 그런 상황.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은 한 수년간 계속해서 부진했던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LG 디스플레이의 영업 적자 규모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좀 덜 나왔고요. 그리고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만약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OLED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 우한 폐렴 이슈 때문에 중국 공장이 가동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론 LG 디스플레이도 광저우에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장 전체가 가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LG 디스플레이한테 반사이익, 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수조원의 적자를 내매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시장이 예상한 최악의 상황보다는 잘 나왔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적자 규모가 확대가 됐는데, 자, 그 확대가 된 그런 흐름이 일단락이 됐다. 자, 다시 실적이 정상적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줬다. 세 번째, 지금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LG 디스플레이가 턴어라운드를 한다면은, 살아남는다면은 지금 상황이 괜찮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경기 민감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을 때, 이때가 주가가 당연히 바닥이고 이때가 투자 타이밍이다. 단 무엇을 봐야 되느냐?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체력을 잘 판단해서 접근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